아침에 공복으로 소금물 좋다고 해서 마시고 있고요. 올리브오일도 한 스푼, 레몬즙도 챙겨 먹고 있어요. 근데 신부전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사실 좀 걱정이 돼요. 병원에 물어보니까 요독 증상 없으니까 그냥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일반인에게는 보약 같은 이 습관들이 신부전 환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일본 연구팀이 신부전 환자 6만 명을 수년간 추적한 결과 찾아낸 신장 살리는 아침 습관이 따로 있어요. 이 습관 하나만 바로잡아도 투석 시작 위험이 4.8배 줄어들어요. 오늘 그 기준 딱 잡아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침에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근데요, 아침 습관 하나만 안다고 신부전 관리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기준들을 정리해두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전 세계 연구진들이 주목한 신장 악화 위험을 4.8배나 낮추는 아침 습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거창한 영양제가 아니에요. 바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굶는 게 신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죠? 실제 만성신부전 환자분들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침을 자주 거른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투석을 시작할 위험이 4.8배나 높았어요. 물론 아침 한 끼 굶었다고 신장이 당장 나빠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신장 데이터가 일관되게 확인하는 강력한 신호인 건 분명해요. 왜 아침을 걸으면 신장 필터에 부담이 쌓이는지 지금 쉽게 알려드릴게요. 아침을 걸으면 몸이 흔들리고 흔들린 몸이 신장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아침을 굶으면 우리 몸은 10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몸은 긴급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 압력이 신장 안쪽 작은 필터들을 계속 자극해요. 수도관에 수압이 너무 강하게 걸리면 결국 관이 망가지잖아요. 신장 필터도 비슷해요. 그럼 혈압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는데 혈압약은 혈압의 기본 수준을 잡아주는 거지 공복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까지 완전히 막아주진 못해요. 그래서 아침 식사가 따로 중요한 거예요. 혈압 얘기만이 아니에요. 장시간 공복이 반복되면 영양 불균형과 근육 손실 위험도 높아져요. 신부전 환자분들은 이미 식사 제한이 많잖아요. 칼륨도 줄여야 되고 인도 줄여야 되고 나트륨도 줄이고 이것저것 빼다 보면 열량 자체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거기다가 아침까지 거르게 되면 하루에 필요한 열량과 영양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죠. 어차피 신부전이면 단백질 제한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식사로 단백질을 줄이는 것과 공복으로 인한 몸 안의 변화는 달라요. 장시간 공복이 반복되면 생기는 영양 불균형은 막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여기에 혈당까지 더해져요. 아침을 굶으면 점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공복이 길었던 몸이 들어오는 당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거든요. 그럼 당뇨가 없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는데요. 당뇨가 없어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대사 균형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결국 이게 다 연결이 돼요. 혈압이 오르고 영양이 무너지고 혈당이 흔들리면 신장 필터가 버텨내기 어려워지고 그 신호가 소변으로 나타나요. 바로 단백뇨예요. 단백뇨는 신장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이른 신호 중 하나예요. 연구들에서도 아침을 자주 걸은 사람에서 단백뇨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어요. 단백뇨가 현재 없어도 앞으로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백뇨는 생기기 전에 막는 게 훨씬 쉬워요. 아침 공복으로 소금물 마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요즘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신부전 환자분들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공복 소금물이 들어오는 순간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신장 필터에 매일 아침 부담이 쌓이는 거예요. 요독 증상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독 증상이 없다는 건 아직 신장이 버텨주고 있다는 뜻이지 나트륨 제한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소금물 대신 미지근한 맹물로 한번 바꿔보세요. 목을 축이는 정도면 충분해요. 단 담당 선생님이 수분 제한을 권고하셨다면 물도 정해진 양 안에서 드셔야 해요. 레몬즙도 비슷해요.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
효과까지 건강에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레몬에는 칼륨이 들어있거든요. 신부전 환자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매일 공복에 마시는 건 쌓일 수 있어요.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칼륨 수치가 정상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수치가 정상 범위라면 극소량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소금물이랑 레몬즙 얘기 들으시면서 그 올리브오일도 안 되겠구나 싶으셨죠? 근데 올리브오일은 달라요. 오히려 신부전 환자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에요. 칼륨, 인, 나트륨이 거의 없어서 신부전 모든 단계에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실제 연구에서도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꾸준히 드신 신부전 환자분들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드시는 방법이 중요해요.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줄어들거든요. 데친 채소에 뿌리거나 밥이나 반찬을 생으로 곁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올리브오일도 칼로리가 있어요. 올리브오일은 한 스푼에 약 90kcal예요.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총 칼로리 안에서 조절하셔야 하고요. 반대로 신부전으로 체중이 많이 빠지신 분들은 소량으로 건강한 열량을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 되기도 해요. 그럼 아침을 먹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건강에 좋다는 아침 식사 생각해보시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바나나 1개, 두유 1잔, 잡곡밥에 견과류 1줌. 근데 신부전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전부 주의가 필요한 식품들이에요. 바나나랑 견과류는 칼륨이 높고 두유는 인이 높고 잡곡밥은 칼륨이랑 인이 둘 다 높아요. 그럼 아침에 뭘 먹어요? 원칙은 단순해요. 칼륨이 낮고 인도 낮고 소량이라도 꼭 드시기. 공복 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표예요. 실제로 따라하실 수 있는 메뉴예요. 흰식빵 한두 장에 달걀 흰자 오믈렛 또는 흰죽에 달걀찜 그리고 흰밥 소량의 저염 만찬, 칼륨 제거한 데친 채소에 올리브오일 1스푼. 이렇게 신부전 환자분들의 건강 식사 기준은 일반인이랑 달라요. 흰밥이 잡곡밥보다 나은 경우가 있고 바나나보다 흰식빵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당뇨가 있는데 흰밥이나 흰식빵 먹어도 되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양 조절이 생명이에요. 흰밥은 3분의 1 공기, 흰식빵은 1장, 달걀 흰자나 칼륨 제거한 채소를 반드시 함께 드세요.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급등하고 함께 드시면 혈당 변화가 훨씬 완만해져요.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꼭 상담해보세요. 현재 신장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식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아침 챙겨야겠다 생각하신 분들 칼륨은 얼마나 줄여야 하고 이는 또 어떤 음식에서 오는 건지 수치가 흔들릴 때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이 기준들을 정리해 두었거든요. 영상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좋다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환자마다 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될 수 없거든요. 내가 뭘 먹었을 때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알아야 내 몸에 맞는 기준이 생겨요. 기록이 그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을 들고 병원에 가시면 진짜 진료가 달라져요. 지난달에 이걸 먹었더니 수치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 한마디가 막연한 진료를 내 몸에 맞는 진료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내 몸의 주인으로 자신의 몸을 자기가 잘 아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예요. 오늘 내용 복잡해 보였어도 이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공복 소금물과 레몬즙은 미지근한 맹물로 바꾸세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으로 데친 채소나 밥에 생으로 곁들이시면 오히려 신장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칼륨 낮고 인 낮고 소화 잘 되는 것으로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주세요. 내가 뭘 먹었는지 혈압이 얼마나 나왔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 작은 기록이 내 몸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부전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 계속 가져올게요.